은퇴하면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300만 원? 400만 원? 그런데 어떤 63세 남성은 이 질문에 몸으로 직접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었지만 그 돈에 손대지 않고 딱 한 달 200만 원으로 1년을 살아보기로 한 겁니다. 가족도 말렸고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끝났을 때 통장에는 놀랍게도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체 그 1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기록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세입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2021년 2월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딱 한 달 생활비 200만 원만으로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걱정했고 친구들도 진짜 괜찮겠냐며 말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확히 12달을 살았습니다. 회사를 나오던 날 짐을 챙겨 나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던 사람이 드디어 그 루틴에서 벗어난 겁니다.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처음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 기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늙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월 200만 원 생활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하나하나 쪼개봤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 부담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200만 원 실험이 가능했던 가장 큰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월세를 내야 했다면 200만 원은 정말 빠듯했을 겁니다. 관리비는 한 달에 18만 원 정도,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22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아내가 알아서 처리했던 고지서를 직접 관리하다 보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식비였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 식비로 50만 원을 잡았는데 첫 달에 58만 원이 나왔습니다. 은퇴했으니 나 자신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에 삼겹살도 사고 좋은 한우도 사고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외식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달부터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동네에 5일마다 서는 재래시장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대형마트만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에서 파를 사다가 상인 할머니께 총각, 오늘 처음 왔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60이 다 된 나이에 총각이라는 말을 들으니 웃음이 절로 나왔고 그 웃음 한 번에 마음이 한결 풀렸습니다. 그날부터 5일마다 시장을 다녔습니다. 두부 한 무에 1,500원, 콩나물 한 봉지에 1,000원, 감자 한 소쿠리에 2,000원, 마트에서 사면 거의 2배 가까이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달 식비는 43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58만 원에서 43만 원, 15만 원을 줄였는데도 밥상은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신선한 재료가 저렴하다 보니 종류가 더 늘어난 겁니다. 아내도 요즘 밥이 더 맛있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장을 걷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됐습니다. 시장 한 바퀴 돌면 40분에서 1시간은 걷게 되니 헬스장 대신 시장이 그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교통비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차는 있었지만 최대한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름값보다 무서운 건 보험료와 유지비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한 해에 90만 원, 여기에 자동차세,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관리까지 더하면 1년에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17만 원 정도가 차 유지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역버스와 지하철로 서울도 다녔는데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지만 창밖을 보며 가다 보니 나름의 운치가 있었습니다. 65세가 되면 지하철이 무료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직 63세라 혜택은 못 받았지만 2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20년 가까이 쓰던 통신사를 바꾸는 게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바꾸고 나니 한 달에 8만 5천 원 내던 요금이 2만 2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통화 품질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만으로 한 달에 6만 3천 원, 1년이면 75만 원이 넘는 돈이 절약된 셈입니다. 보험도 정리했습니다. 젊을 때 지인 권유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것이 쌓여 한 달 보험료만 42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설계사를 찾아가 전부 펼쳐놓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보험료가 2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중복된 보장을 정리하니 한 달에 16만 원이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정말 변수였습니다.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퇴 후에는 예전엔 그냥 넘겼던 몸의 신호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닳고 있다며 물리치료를 권했습니다. 한 달에 8번 치료를 받았는데 매번 본인 부담금 15,000원씩 한 달에 12만 원이 나갔습니다. 혈압약도 3개월에 한 번 처방받는데 약값이 3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기저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큰 수술이라도 생기면 200만 원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그 해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4월에는 아내가 담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날 응급실 비용만 23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 식비의 절반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반드시 생활비와 분리해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의료 예비 자금으로 따로 묻어둬야 하고 실손보험은 아무리 아깝더라도 절대 없애면 안 된다는 것도요. 돈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인간관계였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그 관계가 툭 끊어집니다. 퇴직 첫 달에 동료들과 술 한잔하자고 모였는데 다들 일이 있어 결국 2명만 만나 2시간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때 느낀 서운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골프 모임에도 나가봤지만 한 번 나갈 때마다 라운딩비, 식사비, 교통비를 합쳐 15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이면 30만 원, 200만 원 예산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동네 공원 걷기 모임을 찾았습니다. 회비는 한 달에 5천 원, 사실상 무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였고 걷다가 벤치에 앉아 캔커피 한 잔 나누는 시간이 회사 다닐 때 비싼 레스토랑에서도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200만 원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친구가 여행 가자고 하면 예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고 절약 중이라고 말하면 눈치가 보이고 말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치 하나를 정해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내와 좋아하는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는 것. 18,000원이면 두 사람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고 그 한 번의 외식이 한 달을 버티는 힘이 되어줬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6월에 찾아왔습니다. 지인 결혼식이 2번 겹쳤고 조카 생일도 있었고 거기에 에어컨 실외기까지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만 17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달 지출은 예산보다 35만 원 초과된 235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로 마련해둔 비상예비금에 손을 댔습니다. 실험을 시작할 때 100만 원을 예비로 빼두었는데 그중 35만 원이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실험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삶이라는 것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은 반드시 생기고 예비금이 없다면 200만 원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7월 중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주말 텃밭을 분양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5만 원이면 작은 밭 한 자락을 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흙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의 제안으로 신청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처음엔 다 죽어버려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텃밭 가꾸기를 공부했습니다. 이 나이에 유튜브로 무언가를 배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도전한 끝에 한 달 반 만에 상추가 쭉쭉 자라기 시작했고 직접 키운 상추로 처음 쌈을 싸먹던 날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사 먹던 것과는 확실히 맛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선물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깻잎이 너무 많이 자라 다 먹지 못할 정도가 되자 걷기 모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싱싱하고 농약이 없어 좋다며 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2봉지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드리겠다고 했지만 계속 값을 치르겠다고 해서 결국 한 봉지에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모임 사람들이 먼저 깻잎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텃밭 수입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돈이 주는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 사람이 됐다는 느낌. 은퇴 후 처음으로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텃밭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러 가야 했으니까요. 9월에는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걷기 모임에서 알게 된 68세 어르신이 아들의 부동산 사무소 블로그를 써줄 사람을 찾는다고 부탁했습니다.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 글쓰기가 낯설지 않았고 글 한 편에 5만 원을 받으며 시간당 2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2~3편씩 쓰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추가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월부터는 200만 원의 텃밭 수입과 글쓰기 수입이 더해져 평균 215만 원에서 225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이 작은 수입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실로 컸습니다. 돈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없다는 불안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느꼈던 미안함과 무력감, 그것이 은퇴한 많은 분들이 겪는 감정이라는 것도 걷기 모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수입이 생기면 그 금액 이상의 큰 힘이 된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11월에는 지난 10달치 가계부를 펼쳐 전체 지출을 점검해 봤습니다. 평균 월 지출은 193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을 쓰려 했는데 오히려 7만 원을 덜 쓴 셈이었고 10개월이면 70만 원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텃밭과 블로그 수입을 더하니 예비금도 거의 다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게 되는구나. 2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버틴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2월에 1년 결산을 했습니다. 12개월 총 지출은 2,370만 원이었습니다. 연 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2,400만 원인데 30만 원을 아낀 셈입니다. 여기에 텃밭과 블로그 수입을 합치면 오히려 40만 원 정도가 플러스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비금도 썼고 응급실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년을 살아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실용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만 원 생활의 절대 전제 조건은 주거비 절감입니다. 월세가 없거나 있어도 30만 원 이하일 때 이 숫자가 맞습니다. 월세가 50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은 정말 빠듯해집니다. 둘째, 의료 예비 자금은 최소 1,500만 원 정도를 생활비와 별도로 관리하세요.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안전망입니다. 셋째,
알뜰폰은 꼭 갈아타 보세요. 통화 품질 차이는 거의 없고 한 달에 최소 5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넷째, 재래시장과 친해지세요. 마트 대비 식비가 20에서 30% 줄어들고 걷는 것 자체가 하루의 활력이 됩니다. 다섯째, 작더라도 자신만의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 돈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금액의 10배가 넘습니다. 200만 원은 분명 적은 돈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시장을 걷는 것을 좋아하고 흙을 만지는 게 싫지 않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아내와 국밥 한 그릇 먹는 시간이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좋다는 것을요. 30년 동안 너무 바빠서 몰랐던 사실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 자신을 찾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노후 생활비가 걱정되시는 분, 은퇴가 두려우신 분이라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일단 해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인생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 통신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알뜰폰 요금 비교 사이트에서 딱 10분만 내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 10분이 한 달에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거창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와 비슷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텃밭으로 월 30만 원 버는 방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